안녕하십니까. TLB 발표하게 된 리서치 2팀 장현준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기업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 분석입니다. PCB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선 PCB 인쇄회로 기판이 뭔지 이해해야 하는데요. 인쇄회로 기판은 칩과 칩, 부품과 부품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대부분의 전자기기 고장 발생의 원인이며 산업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대량 생산의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제품군과 납기를 맞추기 위한 생산 능력이 중요시됩니다. PCB 산업의 특징으로는 기본적으로 B2B 산업입니다. 따라서 고객사의 벤더 선정 과정, 즉 품질 인증을 거쳐야 납품이 가능하며 현재 추세로는 기술 보완을 위해 두세 개 정도의 공급 라인 확보 후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는 추세입니다. 또한 고객사의 반도체 칩 고도화가 됨에 따라서 PCB 산업 자체도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해지며 진입장벽이 발생합니다. 최근에 많이들 기판주 소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24년 상반기 반도체 랠리가 진행되면서 원래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장비주, 소재 부품, 기판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 소재 부품과 기판 전환 시기에 24년 상반기 반도체 밸류 불안감 확산에 따른 추력 이탈로 기판주가 수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반도체 수요 증가 및 가격 상승에도 22년, 23년 반도체 부진 당시에 고객사들의 재고 자산이 많이 쌓여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따라서 이 재고 소진에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SK하이닉스를 포함한 고객사들의 재고 수준이 하향되면서 기판주들의 수주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PCB 시장 지표입니다. PCB는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고부가 가치 PCB에서 기인합니다. 현 반도체 시스템 자체가 개변하지 않는 이상 PCB 자체가 필수 부품이기 때문에 PCB 시장 규모 상승을 전망합니다. 현재 반도체 업황은 23년 8월 기준 메모리 반도체 수출량이 전년도를 상회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업황 자체는 좋습니다. 다만 AI 투자 사이클이 피크아웃 우려를 받게 되면서 이 밸류 부담에 대한 측면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위기론이 확산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반도체 위기론이 최근 살짝 뒤집히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이크론 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에 마이크론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맞았고 매출 상승과 수익성 개선 모두 강했습니다. 따라서 AI 향 수요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시장이 인지하고 반도체 겨울론이 제동되었다는 기사도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이를 조금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선 AI 서버 출하량을 볼 수 있는데요. 대만 ODM 업체들에 따르면 24년 분기 출하량은 2분기보다 3분기, 3분기보다 4분기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AI 서버량 자체가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ODM 업체들이 이제 고객사들의 요청으로 AI 서버 생산 설비 자체를 증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반도체 훈풍도 점차 확산되는 추세인데요. 마이크론 데이터 포인트를 보시면 이제 양, 비트 그로스가 상승하고 ASP 모두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년 전망치 자체도 월이 거듭될수록 예상치 자체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마이크론의 데이터 포인트가 굉장히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다른 메모리 3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D램 ASP 추이 전망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D램과 낸드 모두 AI 수혜가 이어질 전망이며 가격과 양 모두 상승한 것을 보아 시장 확대에도 수익성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반도체 랠리의 주인공인 HBM인데요. HBM은 공급 과잉 우려가 잠시 있었지만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로 일축되었습니다.
마이크론의 컨퍼런스 콜 내용을 보면 이미 24년, 25년 HBM이 전량 판매된 것을 볼 수 있고 SK하이닉스도 동일합니다. 대부분의 생산 능력과 투자가 지금 현재 HBM에 초점을 맞춘다고 마이크론은 밝혔으며 이는 BHBM 반도체의 공급 부족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HBM이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고객사들은 이를 대처할 수 있는 AI 서버에서 대처할 수 있는 신기술, 예를 들어 CXL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CXL의 수요 발생의 원인을 잠시 보기 위해서 CXL과 HBM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HBM은 AI 가속기 자체에 들어가는 AI 칩 자체에 들어가는 1차 메모리입니다. CXL은 그보다 조금 낮은 응답 속도를 보이는 2차 메모리입니다. HBM은 단수를 높이는 칩 집적도 향상을 통해 고메모리를 실현합니다. 따라서 메모리 부종이 발생할 시 2차적인 메모리, 디램과 같은 2차적인 메모리를 추가적으로 할당받아야 합니다. CXL은 시스템 자체에 추가적인 디램을 장착하는 방식으로 확장됩니다. 따라서 HBM을 사용하면서 CXL로 추가적인 확장성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HBM은 AI 가속기 자체에는 유리하지만 대규모 온라인 트래픽이 발생하는 AI 서버 자체에는 부적합합니다. HBM 경쟁에서 밀려난 삼성전자의 차세대 주요 사업으로 CXL은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기업 분석입니다. 동사의 사업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부가가치 PCB 사업을 영위하며 PCB 100% 비중을 보여줍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자면 DDR5 SSD, DIMM의 비중이 다음과 같습니다. 동사의 주요 고객사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있습니다. 현재 ESSD PCB 분야 점유율 1위 업체로 알려져 있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양 PCB 점유율도 모두 선두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 3사의 비중을 추산해보자면 삼성전자 50% 정도, SK하이닉스 40%, 마이크론 1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재무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황이 악화됨에 따라 2020년 호황 이후 계속한 매출의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원재료 가격 상승이 발생하였는데 사업 특성상 고객사들에게 부담 전가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수익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매출에 비해 준수한 수주 잔고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하반기 업황 회복의 중요한 지표로 평가하고 있는 지표인데 외형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바라보는 지표입니다. 수주가 늘었다는 것은 고객사들의 증산 혹은 재고 감소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수주분이 들어옴에 따라 기존 계약한 수익성이 낮은 계약을 완수하고 추가적인 수주에 수익성 개선에 대한 조정이 들어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뒤이어 발표할 동사의 수익성 개선 방안이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수익성 개선 방안 첫 번째는 믹스 개선입니다. 고객사들은 보통 부가가치가 적은 가성비 제품군을 주문하고 싶어 합니다. 다만 이러한 수익성이 낮은 저부가가치 제품들을 판매하는 것은 수익성 제고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동사는 수익성 제고를 위해 저부가가치 제품군을 팔면서 고부가가치 제품군을 섞어서 판매하는 믹스 개선 효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ASP 추이를 보면 동사의 수익성 개선 방안이 점진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익성 개선 방안 두 번째는 베트남 신공장입니다. 원래 업황이 좋을 때 2021년 베트남 법인을 설립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투자로 신공장을 건립을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업황이 악화됨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 기조에 맞추어 국내 생산분을 이전하여 낮은 급여라든지 그런 측면으로 원가 개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익성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로 베트남 신공장과 안산 본사 캐파 확장에 따른 비용의 인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익성 개선 방안이라고도 볼 수 있는 신사업인데요. 현재 동사는 R&D 지출을 계속해서 늘려가며 신사업의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사의 신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분하자면 CXL, EDSFF, 반도체 검사 장비 PCB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사업의 개발에 따라 거부와 같이 제품에 대한 압박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는 믹스 개선 효과와도 맞아떨어집니다. CXL과 EDSFF 자체는 기술 개발이 이미 완료된 상태고 CF 납품 이력도 존재합니다. 현재 상용화 대기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스터 PCB는 이미 고부가 가치 제품군에 합류해 있고 매출 비중 4% 정도로 간헐적으로 납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PCB 자체 고부가가치 PCB의 점유율 1위 기업이다 보니 기본 기술력인 다층 인쇄회로 기판, 인쇄회로 기판 자체를 적층하는 기술력 또한 선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투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 앞서 말했던 수익성 개선입니다. 기저 변화로 인해 이제 매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SP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현재 수익성 개선을 제고하려는 동사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만 이익률 자체가 회복되는 것은 지금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익률 회복 시점이 언제일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이는 리스크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익률이 안 좋아진 이유로 첫 번째 원인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두 번째 원인은 베트남 공장 투자 비용 인식이 있습니다. 현재 결과적으로 첫 번째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결과는 수익성 개선 방안이 시행 중이며 추가적인 업황 회복이랑 신규 사업이 합류하면 ASP 상승폭 자체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트남 공장 가동이 준비 완료된 상태고 고객사 대상 품질 테스트 중이어서 비용 인식이 종료되고 매출 인식이 시작되면 이에 대한 이익률 자체도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다음으로 투자 포인트는 이제 신사업 중 하나인 CXL인데요. 이 CXL이 뭔지 먼저 살펴보면 CXL은 기존의 CPU 중심으로 돌아간 컴퓨터에서 메모리 중심 컴퓨팅의 한 규격입니다. AI 자체가 고메모리 시장을 열게 되면서 HBM이 각광을 받았고 CXL은 사실 두 가지의 역할이 조금 다르지만 동일한 목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대체자가 될 수 있습니다. HBM보다 낮은 단계의 응답 속도를 보이지만 압도적인 확장성이라는 장점을 지닙니다. CXL 개발 현황은 이제 앞에 보이는 CXL 컨소시엄 참여 기업들의 주도로 CXL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CXL CPU 자체도 인텔의 제온 시리즈, AMD의 EPYC 시리즈의 CPU가 이미 출시된 상황입니다. CXL 스위치가 이번에 카이스트에 있는 파네시아에서 개발한 CXL 통합 솔루션을 기반으로 만든 AI 가속기 자체가 올해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하여 굉장히 고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XL 메모리 분야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경쟁 중이며 최근에 상용화를 위한 고객 인증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CXL 전망으로는 CXL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시기 자체를 통상적으로 24년에서 25년이 넘어가는 시점으로 보고 있으며, 맨 오른쪽에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CXL 시스템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것은 CXL D램입니다. 또한 동사가 개발 완료한 CXL PCB 또한 DDR5를 기반으로 하는 CXL 2.0 메모리 모듈 PCB입니다. 조금 더 지엽적으로 보자면 동사의 CXL 사업 부문은 올해 상반기 CXL 개발 완료를 하였으며 삼성전자 등에 납품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재 3분기 기준으로 CXL 초도 물량이 양산 돌입했다는 소식이 있고, CXL D램 PCB 자체가 기존 D램 PCB 단가의 2배임을 감안하면 수익성 개선 중인 동사 입장에서 이익 기여도가 높은 CXL이 매출 인식 시작되면 이익률 극대화에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재 PCB 경쟁사들 중에 고객 인증받고 양산을 시작한 이 CXL을 양산 시작한 업체는 동사가 유일합니다. 따라서 시장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조금 난잡했지만 CXL 부분을 정리해보자면 산업적으로는 HBM을 통해 AI 서버 구축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CXL은 AI 서버의 확장성에 대한 HBM과는 다른 방향으로의 해결책입니다. HBM의 가격,
칩에 들어간다는 제한된 역할을 고려했을 때 CXL 시장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HBM 경쟁에서 밀려난 삼성전자의 주도하에 24년 하반기 현 시점 CXL 자체가 양산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기업적으로는 TLB는 고부가 가치 PCB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CXL 개발이 유일하게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24년 하반기 현 시점 CXL 2.0 초도 물량 양산이 시작됐으며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분야의 점유율이 높아 CXL 자체도 강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ESSD입니다. ESSD 시장은 고성장을 보여주는 시장 중 하나인데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가 구매를 계속 늘려 ESSD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사가 거점 중인 시장이며 ESSD 자체가 현재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셀러스 마켓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EDSFF는 통칭 기업 데이터 센터 서버에서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장치 규격입니다. 현재 EDSFF 워킹 그룹 밑에 보이는 기업들이 참여한 그룹에서 개발하였습니다. 데이터 센터 서버를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데이터 서버를 위한 장점들이 존재합니다. EDSFF 현황 및 전망은 ESSD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서버형 SSD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EDSFF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E1, 가장 초기 버전인 E1이 시장을 개화하는 단계이며 최근 SK 하이닉스의 E1.S의 개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ESSD와 EDSFF 자체가 겹포제입니다. 다음은 다트 사이트에 EDSFF를 검색한 공시인데요. TLB는 EDSFF에 최초로 진입하였습니다. EDSFF는 하나의 규격으로 기존의 PCI나 NVMe 기반으로 구축됩니다. 따라서 ESSD 점유율 1위이며 기술력 확보가 완료된 동사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ESSD 시장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수익성 개선 및 매형 성장에 EDSFF가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TLB는 23년 9월 EDSFF 개발 완료를 밝혔고 신규로 런칭했습니다. 현재는 제품군에 편입하여 판매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 코리아 서킷에서 공시에 EDSFF 시장 전망이 좋다, 개발하겠다라는 다소 추상적인 공시를 냈는데 24년 6월 전까지 EDSFF를 검색하면 TLB 동사만 나왔던 것을 감안하면 시장 선점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리스크입니다.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PCB주 소외가 있습니다. 작년에 낸드와 디램 업황이 안 좋을 때 고객사들의 감산으로 올해 업황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수조가 저조했습니다. 또한 현재 반도체 산업의 주인공인 HBM은 칩 자체를 적층하기 때문에 수혜를 받기 위한 어려운 산업 특성이 있습니다. 현재 다만 반도체 섹터들이 고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CXL 섹터에서 PCB주를 사야 하는 이유도 다소 의문이 드실 텐데 이제 CXL 섹터에서 두 대장주라고 평가받는 네오셈과 엑시코는 CXL 장비주입니다. 따라서 제2의 한미 반도체를 찾자는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굉장히 이미 가파른 상승을 보여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상승함에 따라 밸류 부담적인 측면이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CXL은 HBM보다 검사 장비의 수요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칩 자체에 고성능이 필요한 것이 아닌 대량의 디램 풀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기존의 디램 모듈 자체를 활용하며 이 빠른 전송 속도를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PCB 시스템 자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밸류에이션입니다. 발표가 다소 길어짐에 따라 산정 방법은 부록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부문별로 발생하여 총 1,809억, 변동비는 1,318억, 고정비는 390억, 따라서 영업이익률 5.57%로 영업이익 100%입니다.
영업외 손익은 현재 반기 동안 발생한 17억의 2배인 34억으로 산출하였고 24년 법인세는 유효세율 23.17%를 적용한 31억입니다. 따라서 24년 예상 단기 순이익은 103억입니다. 25년 예상 매출액은 2,420억이며 변동비는 1,970억, 고정비는 403억으로 영업이익률 14.74%로 410억 영업이익 산출하였습니다. 영업의 손익은 전년과 동일하게 산출하였는데 현재 동사의 영업의 손익은 금융수익에서 기인하기에 다소 변동성이 크진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25년 법인세는 유효세율 23.17%를 적용해 103억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따라서 25년 예상 당기순이익은 341억입니다. EPS를 산출하기 앞서 최근 공시되었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잠시 짚고 넘어가자면 대표이사의 지분율이 17%로 남아 경영권 방어 목적이든 수익성 재고 가시화를 위한 EPS 뻥튀기든 현재 동사의 구체적인 의도는 파악할 수 없지만 현재 자기 주식이 싸다고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상반기 한 차례 자사주 매입으로 0.6% 지분을 소각하지는 않고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EPS 상승 효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시나리오로 평균 단가 14,000원으로 매입하면 142,852주가 줄어드는, 평균 단가 15,000원으로 매입하면 133,333주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년 예상 EPS는 1,048원 산출하였습니다. 타겟 PER은 22년 최고점을 맞기 이전인 2020년 IPO 당시의 피어그룹 연한선 LTM PER 평균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는 반도체 사이클 특성상 상승하기 전인 2020년의 상황이 현 시점과 동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밸류를 주었습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는 16,770원으로 상승률은 26%입니다. 25년 예상 EPS는 아까 말했듯 자사주 취득 결정에 따라 다소 주식수가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5년 예상 EPS는 3,516원으로 타겟 PER은 8배, 2022년 당시 업황이 좋을 때 PER 히스토리 최저치 평균을 내었습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는 28,130원으로 상승률 112%,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